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두고요. 여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거 자료가 조작됐는지 조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야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도 인정됐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 의미와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이것으로 yes or no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장역정지 1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에서부터 7년과 정의 자격정지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이석기 의원의 징역 12년 선고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석기 의원의 징역 12년 선고 적절합니까? 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앱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잡지 구독권 그리고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법원으로 가보죠.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혐의,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로 법원이 판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요. 오늘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징역 12년 그리고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3개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하조직 아로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 내란 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석기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 외에도 여러 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요. 이상우 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 측은요.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2심, 3심 계속해서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대법원까지 아마 가겠죠. 네.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터뜨렸을 때 법원 판결이 국보법으로 나오게 되면 이석기 의원 측의 사실상 승리다. 아니면 내란 음모까지 인정된다면 국정원과 검찰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만 본다면 일단 검찰 측의 판정승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고요. 새누리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다소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첩 사건 한 번 더 짚어보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인데 증거가 위조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또다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난해 2월에 검찰이 희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협박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결국 1심에서 무죄로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주범임을 입증하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법원에 그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중 3건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일종의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해임을 민변도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죠. 민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면 그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또다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모두 증거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도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정보관이 이 일을 벌였다면서 검찰이 국정원에 눌려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다. 네. 네. 이번에는 테러 사건으로 가보죠.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한국인 관광객 탑승버스를 상대로 폭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일단 3명이 숨진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는 있는데 정말 충격인데 그렇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 국민이 탄 버스에 대한 그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신속 대응팀을 급한 상태고요.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은요. 충북 진천 장로교회 신도들이었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무사한 15명은 이르면 17일 오후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20대 괴한이 버스 안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무장단체가 본인들이 한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폭탄을 투척했다. 또 다른 외신 보도를 보니까 뭐 자살 폭탄 테러다. 네네. 그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엔 소치 관련 소식 짚어볼까요? 우리나라 이름은 안현수 선수죠. 러시아 이름은 빅토르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뒤늦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서 전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빙상연맹의 비리와 파벌 문제 그리고 국가대표 방식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되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지난주였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안현수 선수 문제를 언급하자마자 새누리당의 체육계를 비난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요. 오늘도 새누리당의 체육계를 비판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이해훈 의원도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마찬가지라면서 최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친이계 간 갈등을 꼬집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과 동메달 지금 2개 땄죠? 네. 네. 참 사실 파벌이 뭐 스포츠계 정치권만이겠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데. 그렇죠. 네. 모든 조직에 다 있죠. 네. 예. 자, 그러나 뭐 확실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좋지 않은 거죠, 분명히. 그렇죠. 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죠.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늘 발기인대를 열고 본격적으로 창당 수순에 들어갔죠? 네, 이제 하나 저제 하나 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았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요.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정대로 신당 이름은 새정치연합으로 확정됐고요.
창당준비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창당 과정을 안철수 의원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새정치연합은요, 발기 취지문을 통해서요, 정의와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라면서 합리적 보수 그리고 성찰적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통합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3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일환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하남 가는 길은 흐름이 쭉 좋다가 강남권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방면 이제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도심은 경인로 영등포 교차로에서 영등포역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결정한 건데요. 혐의 사실 대부분이 다 인정됐습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이번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리적인 해석도 덧붙여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일단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보다는 이 내란 음모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옳다 그러다 뭐 나는 법원의 판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동안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증거조사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 증거조사 결과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란 음모. 이제 국보법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었죠. 네. 근데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적용되는 것이 과연 이 증거를 제대로 인정할 것이냐 법원이 이제 그런 그렇죠. 점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이 핵심이었죠. 네. 법원이 이제 이 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점 때문에 인정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그렇고 물론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행의 착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하다 보니까 형법상으로도 이 예비나 음모, 준비 단계나 혹은 모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과연 그러한 예비나 음모를 갖다가 이 네. 기록을 통해 가지고서 인정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었던 것이고 네. 결국 검찰 측에 있어서는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했고 통진당 쪽에 있어서는 이거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 쪽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 왕재산 사건이나 뭐 그런 경우에도 그랬듯이 여기 디지털 증거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증거로 채택을 했고, 네. 그 이제 수십 시간 그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네. 확인을 한 결과, 네. 뭐 이것으로 이제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그렇게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네. 이 녹취록만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얘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녹취록을 작성해가지고 제보했던 그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이 녹취록을 동시에 비교 평가를 하면서 네. 법무부가 이제 증거 채택을 했다.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좀 드뭅니까? 제보자의 법정 진술 플러스 녹취록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증거 능력으로 채택한 거 이런 경우는 드뭅니까? 드물지는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의 제보가 없으면 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취록 없이 네. 제보자의 증언만으로도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은 드물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취록까지 있다면 더더군다나 인정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증거가 더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녹취록이요. 그렇죠. 이제 이 제보자의 증언을 자꾸만 이제 좀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녹취록의 양이 워낙에 방대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유죄 확정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요. 이제 형량,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이 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형량은 예, 무겁다, 가볍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엄중한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되 네. 유죄가 인정되면 또 상하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법원에서 이제 어떤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가중한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만 은폐하고 왜곡하고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선고 전에요. 많은 분들이 바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내란 관련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모았다는데 이제 국보법은 이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인정된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법원에서 이제 얘기한 것에 따르자면은 이석기 의원이 혁명 동지가라든지 북한군의 군가인 뭐 적기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직접 불렀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었고, 이건 뭐 객관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을 갖다가 뭐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석기 의원의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4년에서 7년 각각 또 자격정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각각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인정된 혐의는 이석기 의원하고 다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건 인정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이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똑같은 혐의가 똑같이 인정이 됐다면야 이제 형량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인정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란죄에 관해 가지고서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량의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조직의 어떤 수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갖다가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형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특히 이제 내란 관련해서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죄가 이제 30여 년 만에 사법부에서 정면으로 다뤄졌다라고 보여서 이제 관심이 크게 집중됐었는데 이제 국보법 위반, 내란 음모 혐의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언급은 하지만은 내란 음모 혐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덧붙여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 제8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국토 참절,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것.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정부를 전복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거나 혹은 어떤 헌법 질서 내지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 파괴하려는 네. 그런 폭력 행위를 내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폭력의 구체적인 행위는 없었어도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 성공했었을 때의 기수는 사실 처벌하기 힘들겠죠. 네. 이 내란에 성공했다는 건 벌써 이제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미수범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형법 제90조에서 이걸 아예 준비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예비, 음모,
혹은 내라 하자라고 하는 선전, 선동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참 흔치 않게 들었던 영어 단어인데 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로. 예. 네, 아로. 혁명 조직. 예. 핵심 쟁점이 하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혁명 조직 아로의 실체도 법원이 인정한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체가 규명되었다는 것과 이제 그런 조직의 존재를 인정했다. 요 점을 이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아로의 실체,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조직원들이 누구고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고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이 전체를 다 밝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단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격이 그 모임 두 차례의 어떤 그런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 성격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단체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네. 아로의 녹취록은 증거 채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뜨거웠었는데 이게 증거력으로는 인정된 거죠? 결국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제보자의 진술과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네. 이 제보자의 법정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죠. 네. 이번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뭐 해산시킬 만한 1심 판결이 될까요? 지금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사건의 유죄 판결로 통진당 해산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1단계가 이제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더 밝혀져야 될 점은 네. 이제 그 이석기 의원과 아로의 어떤 유죄로 인정된 그 내란 음모가 네. 이제 개인 내지는 일부의 일탈 행동인지 아니면 정당 차원의 조직적 활동인지 예.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정당과는 무관하게 어떤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었었다면 그걸 가지고 정당을 해산시킬 이유는 좀 부족하고요.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정당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석기 의원에게 법원이 선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1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석기 의원이라는 말을 떨어지는 상실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제 유죄의 확정 판결, 다시 말하자면 이제 상소를 계속해가지고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게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거고요. 또 그것과는 별도로 네. 이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만약에 먼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때 이제 또 이제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정당 해산의 경우에 있어서 의원직 상실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좀 있거든요. 이제 모든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비례대표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거니까 의원직을 상실해야 된다는 의견.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또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원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심 나왔는데 앞으로 이 내란 음모 혐의 등과 관련한 소송 그리고 통진당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언제쯤 가닥이 완전히 잡힐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법원에 있어서 이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된 판결은 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워낙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증거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상급심에서 이 사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네. 거냐.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이제 결국 통합진보당의 어떤 조직적인 활동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개인의 활동이냐 정당의 활동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잠시 후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는요.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사건과 관련한 문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뵙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는요. 이석기 의원의 징역 12년 선고 적절합니까? 입니다. 1033님은요. 글쎄요. 노입니다. 12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139님은요. 노. 녹취록이나 제보자라는 사람이나 이것저것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뒷맛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8801님은요. 예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증거들을 꼼꼼히 조사하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내놓은 판결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인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의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라운드 이어갑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일부 증거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과 또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아직 단정하기 이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세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앞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죠? 예, 오늘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쟁점이 뭐죠? 네, 공방의 쟁점이요? 쟁점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중국의 그 출입경 기록, 네. 또 그와 관련된 확인서 등이 과연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위조됐냐 안 했냐 이것은 문서를 이렇게 딱 보면은 금방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까? 문서만 봐서는 모르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문서에는 지금 검찰이 제출한 것이 중국 화룡시 공항국이 발급한 출입경 기록, 우리말로 하면 출입국 기록이죠. 네. 그리고 이 출입경 기록이 화룡시 공항국에 의해서 발급됐다는 확인서, 또 무슨 답변서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 그 화룡시 공항국의 관인, 또 공직인이 찍힌 출입경 기록까지 다 함께 제출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화룡시 공항국 발급의 확인서, 즉 다시 말해서 화룡시 공항국에서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는 네. 그 심양시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 즉 애교관이지만은 국정원 네. 직원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정식 애교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위조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중국 대사관에서는 네. 이 세 건이 문서가 다 위조됐다 이렇게 그런 공문이 지금 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대사관의 그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화룡시 공항국 발급의 확인서라든가 그런 출경 기록이 사실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게 지금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화룡시 공항국에서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건 맞다. 네. 그런데 과연 화룡시 공항국이 출입국 기록을 발급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 기관에서. 네. 예. 그러한 부분에서 위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네. 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보면은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을 보면은 네. 그 입국하고 출국한 것이 입국 출국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출국을 해야지 입국을 하는 것이고 물론이겠죠. 입국을 네. 해야지 출국을 하는 것인데 네. 변호인이 제출한 동일한 기관에 발급한 그 출입국 기록을 보면은 입경 출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았는데 입경만 3번 연속해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변호인 측은 그것이 뭐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과연 이것이 유지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이게 외교 문제고요. 또 중국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또는 관계도 있고요. 또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 대사관의 그런 공문 사항을 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지금 네네. 지금은 너무 야당 측에서 중국 대사관의 그런 법원에 아직 접수되지 않고 팩스로 온 공문 내용만 보고 또 그 위조의 의미가 뭔지 내용이 위조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발급 권한이 없는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조건 중국 대사관의 팩스 한 장만을 갖고 위조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언급해 주시니까 민주당에서는 바로 먼저 선 국정조사 후에 이제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 국회법에 보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수사나 재판을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증거의 조작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지. 예.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는 것은 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입법부 만능주의, 입법부 우월주의
발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 때문이라고 좀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문제요. 이걸 다시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국정원 측에서 그 자료를 위조했다 그런다면은 그 수사기능 이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받은 자료가 즉 다시 말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맞다. 거기서부터 전달받은 것이 맞고 국정원이 그 문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그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면은 그거는 수사기능 이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과 국정원은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입수 경로와 관련해서는 해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태도가 의혹을 더 키우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는 밝혔다고 보고요. 첫 번째 그 출입경 기록은 심양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그 화룡시 공항국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서는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서 즉 그 대검 법무부 외교부 심양 영사관 그다음에 화룡시 공항국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문제를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화룡시 누구하고 접촉했느냐를 밝히는 것은 외교 문제를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 정보관이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정보관도요, 외교관의 일종이거든요. 선양 대사관의 영사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 발령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사의 활동은 그 영사관의 활동, 즉 외교부의 활동이라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들고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져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검찰의 공동 책임론을 내세워서 국정조사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시죠. 문병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분명히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왜 쟁점이 되고 공방이 오고 간다고 보세요? 글쎄요. 하여튼 뭐 지금 법정에 제출된 공문서가 그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그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중국 공식 당국의 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위조됐으면 과연 누가 어떤 경로로 위조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진상규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그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인 법원에 대해서까지도 그 위조가 자행됐고 또 해외 외국의 그런 공문서까지도 위조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엄정한 처벌과 그 황교안 장관이나 남재준 원장의 책임까지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그런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검찰은 해당 문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았고 뭐 위조 여부를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해명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그 문서 자체가 눈으로 금방 봐도 조각화해서 위조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중국 정부에 위조됐다는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네. 위조된 거는 저는 틀림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위조를 무슨 국정원 직원이 뭐 종이를 갖다가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중국 정부 공무원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위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조가 아니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맞는 건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위조됐는가 이것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서 저희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신다. 납득이. 네네. 네. 검찰이 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증거 자료를 위조하겠냐? 검찰이요.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검찰이 뭐 직접적으로 위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위조했다면 국정원이 위조를 해서 검찰에 갖다 준 걸 검찰이 알면서도 무기했다. 뭐 그런 정도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 중국 당국에서 위조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조된 경위를 밝혀야 되고 만약에 위조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위조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야만이 위조가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뭐 하루 이틀 더 진상 규명 진실 공방을 더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 검찰에서 조작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법사위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예. 지금 이 답변 검찰이 조사한다는 부분들 뭐 책임지겠다는 부분들 과정 이제 어떻게 지켜보실 생각이신지요? 예, 뭐 장관의 답변은 당연한 것이고요. 상식적인 거죠.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출입국 그 확인서가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얘기는 하나는 직접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고 2건에 대해서는 국정으로 받았다 그런 해명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외교부를 통해서 받은 것은 이제 어쩔지 모르겠는데 국정으로 받은 거는 검찰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해서 그 문서를 생산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이 사실은 더 좀 자세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보다도. 왜냐하면 그 문서의 생산자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건지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정원의 해명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요. 이게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이제 뭐 검찰 조사나 국정원의 해명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검찰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쨌든 간에 만약 이걸 위조한 데 관여가 돼 있고 또는 위조된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면은 검찰이 이제 이 문제에 관련이 된 것인데 검찰이 스스로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가 수사할 수 있겠는가,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 독립적이고 검찰과 관련 없는 기관들이 이 사건 조사를 해야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국정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 문제 논의합니까? 예, 이번 목요일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 물을 생각이고요. 오전에 제가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받지 못했고요. 목요일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진상규명이 뭔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석연치 않다라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민주당은요? 예, 또 이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진상규명해야 되고, 만약에 이 문제를 또 무슨 은폐하거나 또 다시 덮으려고 했다가는 정말 저는 큰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검찰 진상조사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만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또 동시에 저희도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의 질문은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선고가 내려졌는데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16님요. 예스, 국보법 위반과 내란 음모처럼 나라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국회의원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기가 막힙니다. 징역도 12년 받고 자격정지 12년까지 더해졌다고 하니 적절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8516님은요. 노, 적절하지 않죠. 일반적 신분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내란 음모, 국기를 전복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유죄이고 종신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징역 12년은 적지요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앞서 저희가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 이제 상실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지된다. 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침판 청구권이 확정되면은 그때도 해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요? 1187님은요. 예스, 증거도 확실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법치국가로서의 위상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